자, 저번 시간에는 이 문제를 0점 분리법을 풀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어떻게 그린다? 얘에 대한 그래프, 얘에 대한 그래프. 이 방정식을 그래프 교점을 이용해서 실근을 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할게요. 얼마에서 끊긴다? 1에서 한번 끊기고, 얘는 보조선입니다. 연하게 그린 거야. 3에서 한번 끊기고, 1, 3 이렇게 끊기고. 됐어요? 그래프의 특징을 봤더니, 식의 특징을 봤더니 얘가 x, 얘가 x. 개수가 이렇게 1, 1 같을 때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일 때 이거 기본 형태입니다. 됐죠? x의 개수가 다 1, 1 또는 2, 2 똑같을 때 플러스 형태는 그래프의 외형 자체가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알았나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을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2에서 1,2를 지나고 3을 넣었더니 여가 0, 3을 넣었더니 2 그래서 3,2를 지난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가운데 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 건 어떻게 그린다 했습니까? 얘가 플러스일 때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다 이거죠. 얘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래프가 여기 기울기가 2처럼 그리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요즘의 좌표는 y가 얼마입니까? y가 2가 되겠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누굴 찾아? y는 5를 찾는 거죠. y는 5. y는 5는 어딨냐? y는 5는 이 위치가 2니까 5는 이 정도에 있겠다. 여가 5.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점 구할 때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식에서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특징이 보이면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프의 특징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프 특징이 안 보이면 식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야. 일단 이 문제는 그래프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프 특징이 보이는데 선생님이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오른쪽 식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식은 둘 다 양수인 거였으니까 2x-4 보이시죠? 됐어요? 왼쪽 그래프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지금 보이나요? 맞나요? 그래서 오른쪽 식에서 지금 2x-4가 5가 되는 거 x는 2분의 9가 되겠고 왼쪽 식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5가 되는 거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아시겠죠? 식을 통해서 푸는 거고 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정형적인 문제는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이쪽 부분이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죠. 2라는 말은 한 칸, 두 칸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뭡니까? 요 거리가 얼마다? 3이다 이런 말이죠. 2하고 5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다?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점의 x좌표는 여기에 있죠. 맞죠? 3보다 2분의 3 더 크다 이런 말이죠. 3보다 2분의 3 크다 해서 2분의 9. 이쪽은 1보다 2분의 3 더 작다 이런 말이죠. 그러지? 1보다 2분의 3 작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게 안 보였을 때는 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가 많이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달라 이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정형이야 정형. 알았어? 정형. 자, 그래프 정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얘기는 안 했구나. 이건 좀 더 한 번 더 들고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자, 정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프 정형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이렇게 있는 거. 정형의 특징, 개수가 다 똑같다. 그리고 다 플러스로 되어 있다. 이게 정형입니다. 봤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이 0인 점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0이 되면 x는 0, 1,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0, 1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립니다. 0, 1, 2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대칭적으로. 한 칸이 몇 칸이야? 한 칸, 양쪽 두 칸씩이죠? 대칭적으로 나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림 방법 알겠어요? 이런 점이 보이네, 뾰족한 점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뭐가 나와? 최소값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얘가 x가 얼마고, x가 얘는 0이고, 얘가 x가 1이고, 얘가 2니까 얼마를 집어넣어서 최소값이 된다? 2를 넣었을 최소값이 된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울기를 생각해보면 이쪽은 다 양수일 때, 양수니까 얼마야? 이 기울기가 3이 됩니다. 실제는 더 뾰족한 그래프가 됩니다. 더 급한 그래프가 됩니다. 뾰족한 게 얘는 급한, 이쪽이 마이너스 3이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쪽은 1이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기울구적 성질까지만 이해하면 이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한다 이거야. 자,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10 요거 최소값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이걸 직접 다 그릴 수는 없어요. 됐어요? 이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몇 번 끊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얘가 절대값이 0점이 몇 개 있습니까? 0부터 1, 10까지 있죠. 총 11개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세로선을 11개를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소리야. 간격에 맞춰서 알겠니? 11개 그리고 그래프는 대칭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어. 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그렸던 그래프는 자, 이 뾰족한 위쪽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조금 전에 그렸던 것은 이런 식의 모습도 있었죠. 이게 됩니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정형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러면 얘가 몇 번 끊겨서 11번 끊겼지. 11번 끊겼다는 것은 이쪽 모습인가 이쪽 모습인가만 판단하면 되겠죠. 그렇지? 11번 끊겼은 게 홀수번. 얘는 지금 2번 짝수번이고 얘는 홀수번. 알겠죠? 왼쪽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좀 가운데 값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점 가운데 값은 0부터 10까지 점 가운데 값은 얼마다? 5가 되겠나요? 5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를 fx로 봤을 때 최소값은 f5가 되겠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뭐 대략이라도 그려놓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실제 풀이를 봐도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만 그림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왔을 거야. 땡땡땡 하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 특징을 이해하고 풀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5, 4, 3, 2, 1 이렇게 해서 0까지 가고 다시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게 정형이야. 자, 그럼 비정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비정형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자,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2x-4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 형태는 지금 계수가 지금 다르고 플러스 형태입니다. 계수가 다르고 플러스 형태. 얘는 어떻게 그리냐?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0점 분리하면 얘가 얼마야? 1. 얘가 얼마야? 2. 얘가 1, x가 1, x가 2야.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일단 1 넣으면 0 되고 1 넣으면 2가 되죠? 1,2를 지나고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은 0이 되고 왼쪽이 1이 되죠? 2,2를 지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1,2, 2,1 이렇게 지난다고. 그래프의 모습은 얘가 둘 다 플러스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이죠? 됐습니까? 둘 다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쪽은 기울기가 3, 기울기가 이렇게 3으로 나오고 이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가운데 기울기까지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대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너희들이 실수를 좀 덜 들리는 거야. 됐어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니까 기울기가 하나 플러스 1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물론 범위 나눠서 너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점 찍으면 이게 혹시 보입니다. 알겠어요? 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여가 지금 3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이런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다? 이쪽 점에 대한 문제가 꼭 등장할 거죠. 그래프를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여기에다가 X축, Y축을 그려내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됐나요? 두 번째 비정형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 이런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가 마이너스인 거야. 알겠나요? 여가 마이너스 형태. 알겠나요? 이 마이너스 형태는 우리가 일단 대부분 비정형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 0점 분리법으로 풀어내야 돼. 몇 번 하다 보면 좀 빨라집니다. 얘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다? 범위를 나눠서 풀어달라 이거죠. 하나는 1, 하나는 3. 범위를 이렇게 해서 나눠서 풀어달라. 첫 번째,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가 되겠죠. 둘 다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얼마나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나요? 됐어요? 두 번째, 1부터 x가 3까지는 x-1은 양수고 왼쪽은 양수고 오른쪽은 음수고 그래서 2x-4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x가 3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 이렇게 돼서 얼마가 돼? 2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1하고 3의 등호는 어디다 붙여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보통 이 문제는 우리 풀 때는 돌려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는 그냥 여기다 3을 둘 다 가운데에다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프는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1에서 끊기고 3에서 끊겼다. 1까지는 얼마고? 마이너스 2이고 됐어요?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는 2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실제 2는 좀 더 급해야 되니까 이 정도 붙일게요. 기울기가 2가 됐으니까 좀 이렇게 조금 한 칸, 두 칸에 이 정도 비율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왼쪽 좌표가 얼마입니까? 지금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오른쪽 좌표가 2, 3,2가 되나요? 3,2. 그럼 여기에 x축, y축을 그리면 x축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니까 x축은 정중앙에 이렇게 있고요. y축은 여기가 1이니까 1, 3이니까 이 정도에 있겠네요. 실제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 거야. 알겠나요? 특징 이해되나요? 알았어요? 얘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개수가 똑같은 일이 아닌 경우. 연습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점 구하고 이 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1 대입하고 3 대입하면. 알았어요? 대신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자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그려야 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보통 다른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 기울기가 2가 되는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달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값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되시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거 이제는 좀 쉽게 보자 이거야. y는 뭐 이런 거 있었죠?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쉽게 보자 이거야. 꼭지점이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2, 마이너스 3 보이는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V자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점이 얼마다? 2, 마이너스 3이고 V자 그릴 때도 조금 조심할 점은 하나. 기울기 얼마입니까? 2죠.
2일 때는 이쪽 기울기가 2처럼 그리고 이쪽 기울기는 마이너스 2처럼 좀 그려달라 이거야. 그래야 상황이 좀 됩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기울기가 지금 좀 더 완만하면 보통 1이 제일 많이 나온 게 1은 45도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줘야겠죠. 1일 때는. 알았어요? 어떤 상황적인 부분만 판단하면 되니까 좀 45도일 때 1이다, 좀 더 급하다, 더 완만하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일단 그려놓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 이거지. 자, 부등식 형태는 좀 이렇게 푼다 이거지. x-4 마이너스 x가 x보다 더 작다. 이렇게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 얘를 0점 분리법으로 나눠가지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풉니다. 아시겠나요?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위에 있다 그래프를 그대로 그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그대로니까 여기다 뭐가 필요해? y는 x를 그려야 되니까 축이 정확하게 필요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2,3이니까 x축은 어디 있습니까? y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 정도에 있겠다 이거죠. x축. 자, y축은 얼마입니까? y축은 얘는 좀 더 급하게 그려야 되고요. 자, y축은 x가 2가 있으니까 얘가 x가 2가 되니까 y축은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을 넣었더니 얼마가 집니까? 2를 지나네. 0,1을 지나지? 그래서 y축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이 정도에 있다 이거야.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그릴 거야? y는 x를 그릴 겁니다. y는 x를 그릴 거야. y는 x는 x축, y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해석을 하면 절대값 그래프가 x 그래프보다 더 작은 쪽 이런 말이지. 작은 쪽에 x의 범위입니다. 해석되나요? 절대값 그래프가 x라는 그래프보다 더 작은 쪽에 정신차려 x의 범위입니다.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절대값 그래프가 x보다 더 작은 쪽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x의 범위 이런 해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만 찾아내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이걸 문제를 풀 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빨리 그릴 수 있어야 이게 단축이 되는 거야. 정신 차리고요.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문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 쪽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식을 써보면 양수 쪽 그래프는 2x-7이고요. 음수 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얘랑 x랑 연립을 하면 x는 7, 얘랑 x랑 연립하면 x는 3분의 1. 다시 말해서 요 점의 x좌표는 3분의 1이고 요 점의 x좌표는 7이다 이거야. 결론적으로 우리 답은 3분의 1부터 7까지가 해가 되겠다 이런 말이야. 어떻게 푼지 알겠니? 실제 0점 분리법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푸니까 실전에서 많이 사용을 해달라는 거야. 이거 훨씬 더 빨리 풉니다. 절대값 문제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가지고 해석해서 빨리 풀어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 돌아가면 자 우리는 지금 부등식 이제 맞나 여기? 1차 2차죠 1차 뭐지?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됐나요? 702번 703번을 풀어볼게요. 한 71번 71번을 풀면 이렇게 풀어주겠네. 자, 얘가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을 왼쪽에 넘겨서 풀 거냐, 그냥 넣고 풀 거냐, 이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0점 분리법을 하려면 마이너스 1인 점하고 2분의 3인 점에서 분리를 해서 3개의 식을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겠다 이거야. 예? 알겠나요? 왼쪽 그래프는 얼마가 보입니까? 2분의 3,0이 보이나요? 됐나요? 오른쪽은 얼마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1,6이 보입니까? 보이나요? 이제 그래프 그림인데. 그래프 X축. Y축. 2분의 3,0 마이너스 1,0. Y축. 왼쪽 그래프는 2분의 3,0 이 점을 지난다 이거고요. 오, 두 번째 그래프는 잘못됐네. 오케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자, 다시 2분의 3,0은 이 정도. 마이너스 1,6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 1인 거죠?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V자를 이렇게 그리겠죠. 기울기가 1입니다. 1이고 마이너스 1.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V자인데 기울기가 얼마야? 더 급하게 나오겠죠. 맞나요? 더 급하게 나온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좀 더 급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알겠어요? 그런다는 말은 검정색 그래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더 급하게 지나니까 만나는 점은 어디 있겠다? 이 점하고 이 점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야.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쪽 부분도 판단해줘야겠죠? 그렇지. 다시 말해서 Y절편은 한번 써주기 가는 거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건 정확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정확한 그림은 아니니까 X절편 한번 써볼게요. 아니 Y절편 한번 써볼게요. 자, 왼쪽 그래프의 Y절편 얼마입니까? 0 넣으면 여가 3이 되죠. 검은색.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0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7이 되네요. 7. Y절편이 상당히 비교적으로 잘 그렸네요. 상대성만 갖고 있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뭘 그려야 돼 지금? 어디를 찾아야 돼 이제? 이 점하고 이 점만 찾으면 되겠다 이거 판단을 해야 돼. 왜? 이 검정색 그래프 기울기가 1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기울기가 2니까 더 급하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왼쪽에서 만남이 없다는 거지 교점이.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찾고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지금 검정색 그래프에 왼쪽 그래프가 지금 빨간색 그래프에 검정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야. 검정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부분 보이나요? 이 부분의 X의 범위가 이 문제의 해가 되겠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빠르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이 단축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선생님 그렸으면 뭐 그냥 이거 그리는데 뭐 10초도 안 걸립니다. 어떻게 그리는 거 알려줬습니다. 꼭지점 찍고 형태를 특징을 알고 있어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야. 그리고 우리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른쪽 그래프가 누굽니까? 검정색 그래프가 지금 x 플러스 7이었죠? 그렇지? x 플러스 7하고 누구랑? 빨간색 그래프 두 개하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빨간색 오른쪽 그래프는 2x 마이너스 3이고 왼쪽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지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얘하고 2x 마이너스 3하고 연립을 하면 x는 10 하나 나왔고요. x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연립하면 x는 뭐야? 뭐 터뜨렸다? 잘못했네. 말할수 그래프 잘못 그랬네. 반대로 아까 풀어버렸네. 그렇죠? 네. 뭐 틀렸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인 부분을 그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래프를 조금 더 잘 그려야 돼. 조금 더 잘 그려야 돼. 문제 틀렸죠? 뭡니까? 빨간 그래프가 7이고 아니 검정색 그래프가 7이고 빨간색 그래프가 3이죠.
검정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지금 더 왼쪽으로 와야 되고 검정색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조심할 점은 이 점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위치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럼 교점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교점을 구하라는 식이 달라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위치는 좀 판단을 하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거네요. 어떤 위치? 이 위치. 이 위치는 검정색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6이었죠. 됐어요? 그럼 빨간색은 여기다 뭘 넣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5가 되네요. 그렇지. 5가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지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연립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돼야겠네. 이제 해석이 달라졌네요. 이쪽 범위에 있는 x의 범위, 이쪽 그래프의 x의 범위니까 식이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요 두 번째 식은 틀렸죠? 두 번째 식은 틀렸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어떤 그래프? 음수 그래프하고 해야겠죠?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6의 음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넘기면 x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10까지 이렇게 답이 나오나요? 답이 안 맞는데? 맞나요? 뭐 틀렸네? 얼른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는가? 마이너스 2, 베타가 10. 그러면 답이 14, 12가 있네요? 맞네요? 맞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하면서 가는데 실제 그래프는 빨리 그릴 줄 알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이 절대값 문제를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절대값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푸는 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알았어요? 절대값 그래프 몇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지? 절대값 하나짜리 설명했고요. 절대값 2개 이상짜리 설명했습니다. 알았어요? 설명 안 한 게 절대값 그래프는 설명하는 절대값 그래프가 뭔 그래프가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죠. y는 절대값 fx 이 그래프가 있고 y는 f 절대값 x 이 그래프가 있죠. 자, 절대값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 거냐면 fx 자체는 fx가 양수일 때가 있고 fx가 음수일 때가 있겠죠. 그렇지. fx가 양수일 때는 얘를 그대로 그려달라 이 말이죠. 그렇지. f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그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y는 fx 대신에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지. y가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됐다는 것은 뭔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fx가 양수인 부분은 이쪽 부분은 어떻게? 그대로 그려달라. 됐어요? fx가 음수인 부분 이쪽 범위에서는 fx를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fx를 그려달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그래프가 양수인 것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인 것은 뒤집어서 나온다 이거죠. x축에 꺾어 올려서 나오는데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뭐 아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절대값 fx 나오면 바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꺾어 올려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식의 그래프 특징은 뭐냐면 오른쪽 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절대값 x라고 했으니까
f 절대값 3하고 f 절대값 마이너스 3이 같죠? 그렇지. 뭐로 똑같아? f3으로 똑같죠? 맞나요? 다시 말해서 x에다 양수를 넣을 때와 음수를 넣을 때 똑같이 양수 쪽 넣으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해됩니까? x에다가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양수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럼 그래프에다는 뭐만 집어넣는 거야? 식에다는 양수만 집어넣은 그래프만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음수 쪽 그래프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양수값하고 음수값이 나왔으니까 y축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x에 때 양수를 집어넣는 거고 왼쪽에다 음수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보면 우리는 그래프에다가 어떤 것만 집어넣을 거라고? 양수 쪽 그래프 쪽만 집어넣을 거라고. 얘 쪽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양수 쪽 그래프는 그대로 나오겠지. f 지금 f 절대값 3은 f3이니까 양수 쪽 그래프는 그렇게 나오고 음수 쪽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고? 양수를 집어넣은 것처럼 나온다 이런 말이야. 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건데 3을 집어넣은 값처럼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 값하고 똑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해석됩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왼쪽 그래프는 이거랑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절대값 x 그래프는 양수 쪽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음수 쪽 똑같이 대칭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거 말고 파생되는 그래프는 우리가 다 그릴 수가 있어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됐나요? 해석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지? 절대값 y는 fx.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아. y에다 양수를 넣을 때와 음수를 넣을 때 얘는 y입니다. 기준이. y에다 양수를 넣을 때와 음수를 넣을 때가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게 되면 y가 나오겠지. 그렇지? 근데 x에다 넣지 말고 y에다 먼저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지. 절대값 3하고 은 fa가 있겠죠. 맞나요? 절대값 마이너스 3도 fa가 되겠죠. 됐어요? 이게 a를 집어넣으면 y가 두 개가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제 x축이 필요하겠죠. y가 양수 음수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y가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y가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린다 이런 말이고 y가 음수인 부분은 양수와 똑같이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쪽 부분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야. 한 번씩 나오면 너희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절대값 x는 x가 양수를 넣는 것과 음수를 넣는 것 똑같은 값이 양수값이 나온다. 예, 오른쪽만 그려서 양수 쪽만 그려서 음수 쪽은 대칭적으로 그린다. 절대값 y도 마찬가지입니다. y가 양수 쪽을 그려 음수 쪽도 y가 양수 쪽과 똑같은 그림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y는 절대값 fx. 식이 복잡하게 보이겠지만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제. 얘는 네 가지가 똑같다는 소리죠. x, y가 양수, 음수 네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그림이 다 똑같이 양수처럼 나온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x가 양수, y가 양수인 부분은 일사분면 쪽만 그리게 된다 이거지. 일사분면 쪽만 그려가지고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다면 어디만 그린다고? 일사분면 쪽만 그린다고. 일사분면 여기만 그린다고. 여기만 그려서 얘가 y축도 대칭이고 x축도 대칭이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얘는
y는 절대값 f, y는 f 절대값 x 그래프를 가지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만 설명한 겁니다 지금. 두 가지만 정확히 설명한 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보통 고1 때는 나오지만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식에 대한 거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태였어요. 그 외에는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응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런 문제도 실은 너희들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 건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는다.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 했어요. 요건 지금 77번 저번 시간에 풀어줬죠? 풀어줬죠? 절대값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알겠나요?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래프로 해석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3번도 풀어줬고요. 자, 그래서 89번 설명해줬나요? 89번 빨리 그려볼게요. 빨리 쫓아와. 바로 끝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11 마이너스 2분의 11 플러스 2분의 11 플러스 2분의 11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3 하면 3분의 11 3분의 11은 2분의 11부터 작은 값 됐나요? 그럼 그래프는 둘 다 양수일 때는 기울기가 이쪽이 얼마야? 5가 되고요. 둘 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되고 두 개 연결하면 기울기가 현재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얘가 K를 여기다 그릴 건데 K를 이렇게 그릴 건데 얘가 K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K보다 작은 쪽에 해를 갖지 않도록 작은 쪽이 없도록 이런 말이죠. 현재는 작은 쪽이 있죠 이렇게. 알았어요? 이 부등식 해가 이 빨간 부분에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값이 없도록 하려면 k를 어째 내려와야겠죠. 계속 이 값보다 더 아래쪽으로 되면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지금 3분의 11보다 더 작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해되시죠? 다음 88번. 자, 이 문제도 문제를 풀려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은 꽤 어려운 문제. 이렇게 쉽게 판단하자 이거야. 아하,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이 그래프하고 얘를 판단해서 부등식을 어째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이 쉽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린다 생각하고 문장을 좀 더 읽어볼게요.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 x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니 그 표현을 FAB라고 하자 이거죠. FAB라는 것은 이 부등식의 해의 정수의 개수 이런 말이네. 그러면 AB 대신 뭘 넣었어? n하고 n 플러스 3을 넣어서 해를 구했더니 그 정수가 12개가 되도록 해봐라 이런 말이지. 알겠나요? 여기다 n하고 n 플러스를 넣어서 A하고 B에다가 n하고 n 플러스를 넣었어. 여기다 n하고 n 플러스 3을 넣었어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제 바로 그리죠. 하나는 n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n은 지금 자연수네요. 이쪽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이 n이죠. 여가 마이너스 1, 여가 n. 그래프는 뭐 정형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죠. 너무 급하게 그랬나? 좀 더 줘. 이 정도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y좌표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n 플러스 1.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n 플러스 1이 여기 있으면 n 플러스 3은 어디 있어? 얘보다 더 위에 있겠죠. 얘가 얼마다? n 플러스 3. 다 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디야? 절대값 그래프가 파란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 이쪽에 있는 x의 범위가 해가 되겠죠. 등호는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가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런 말이지요. 마무리하러 들어갑니다. 마무리. 현재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3이 간격이 2죠. 이 간격이 얼마야?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은 얼마야? n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해는 마이너스 2부터 x는 n 플러스 1까지. 정수의 개수니까 정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이렇게 할 때 둘 다 정수입니다. 양쪽에 등호가 있고 잘 보세요. 이거 한 번만 알려줄 테니 잘 봐. n 플러스 1은 범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마이너스 2는 범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n 플러스 1은 있으니까 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가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면 안 돼. 알았어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제거시키면 안 된다고 해. 그렇지. 마이너스 2 바로 전까지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하나 작은 a를 제거시키면 돼요. 알겠나요? 어떻게 푼지 알겠나요? 개수쌤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플러스 3은 n은 그래서 4, 8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대시열 이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아주 쉽게 푼 거야.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어. 자, 정수 개수 세는 방법 한 두 가지만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연습하시고요. 그래프를 이용하고 해석하고 그런 문제. 조금 전에 정수 A부터 B까지 세는 거 알려줬죠?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요? B에서 누굴 뺀다고요? A를 빼면 A가 사라져 버립니다. 알았어요? A 바로 전을 뺍니다. 됐죠? A에서 B까지는 B가 있어 없어? 범위 안에 없지? B-1은 있고 B-1에서 A는 있어 없어? 범위 안에 없죠? 그래서 A를 빼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니? A에서 B, A는 B 있죠? B 있죠? A는 있어 없어? 없으니까 A까지 빼면 돼. 됐어? A에서 B까지는 A에서 B까지는 B 있어 없어? B 없죠? B는 없으니까 B-1에서 A 있죠? A 있으니까 A를 빼면 안 돼. A 전까지를 빼야 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원래. A를 계산하니까 B-A하고 어때? 똑같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개는 이렇게 풀자 이거지. 두 개는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 없는 것은 그냥 앞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개수가 나옵니다. 정수 개수입니다. A, B가 정수일 때입니다. 정수가 아닐 때는 오늘 문제 중에 가르쳐주는 거 정말 정수가 아니면 전혀 달라집니다. A, B가 정수일 때 개수 세는 방법 이렇게 하면 잘 안 까먹습니다. 그렇지? 연습을 하세요. 손가락 세지 말고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손가락 셉니다. 몇 개 없을 때만 세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들이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x가 an부터 bn까지 an, bn은 정수입니다. 얘는 정수. 자연수 이렇게 두 개 나와. 그래서 개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당황스럽지 이제 손가락만 세다 보면. 알았어요? 정수 자연수 생각 그대로 가라고요. 얘네들이 정수 자연수니까 정수 자연수니까 bn은 범위 안에 있고 an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an을 빼면 안 된다 이거죠. an 바로 전을 빼라 이런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거 세봐 너희들이 하고 확신을 갖고 써먹어야 돼. 되시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에서
절대값이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하니까 시간 좀 단축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지금 절대값 설명을 많이 한 겁니다. 몇 번? 여기서 질문, 여기 이쪽 공식에서 지금 안 푼 것 중에 설마 풀어줬으면 하는 문제. 61번. 61번? 네. 61번. 자, 이 문제, 이런 문제는 너희 좀 도형적인 문제니까 그림을 내가 풀기 쉽게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과 같이 어느 행사장 바닥면이 등변사다리꼴이 되도록 되도록 무대 위에 3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린을 세웠습니다. 세우려고 합니다. 양면 스크린의 하단과 양옆 스크린 하단, 이 부분 이런가 보네요. 중앙 스크린 하단,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A, B라 하고 만나지 않는 하단의 끝 지점을 각각 CD 설명하고 있는 중이네요. 사각형 AC, ACDB, 얘는 ACPD 등변사다리꼴이고,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여기까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요. CD가 20, BAC가 120, BAC가 120. 그러면 이 그림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등변사다리꼴 그림을 그려야겠죠. 120. 우리가 나온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 20. 얘가 120도. 이 말이죠. 선분 AB. 선분 AB의 길이는 AC 길이의 4배보다 AC 어디냐? 어디입니까 지금? 다시 선분 AB의 요거의 길이는 AC의 4배보다 크지 않다.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이걸 X 넣고 이걸 Y를 넣겠습니다. X는 AC 길이 그 4배 4Y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는 75√3 이하이다.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0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요게 지금 얼마? 75√3 이렇게 되겠네요. 이 말이죠. 이하이다. 중앙 스크린 가로 길이 AB의 길이를 T라고 놨어. AB X인데 T라고 놨고 T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됐어요? 요거 지금 요식 세우는데 지금 쭉 읽은 겁니다. 근데 이 도형이 조금 약한 사람은 도형문이 계속 풀어가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어렵지 않은데 이 말 읽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 여기서 나온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요건이 뭐입니까? 지금 120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변사다리꼴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선을 꼭 이용한다. 두 가지 선입니다. 하나는 평행선을 긋게 되면 평행사변형과 이등변삼각형 나옵니다. 알았어요? 요게 한 가지 생각 됐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A, B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 여기 X 길이와 여기 X 길이 똑같습니다. 됐죠?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은 나한테 편한 걸 사용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편한 걸 사용해. 평행사변형 이렇게 선을 그었어. 얘가 120도니까 얘가 몇 도가 되겠니? 그러면 60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60도가 됩니까? 등변사다리꼴이 각이 같겠죠? 그렇지? 원래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60도가 돼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가 Y, 여가 Y, 여가 Y, 여가 X. X 더하기 Y는 20. 그럼 집어넣으면 마무리가 되겠네. 됐습니까? 높이는요? 높이는 어디 있습니까? 높이는 여기 있죠? 그렇지? 2대 1대 루트 3이죠? 그렇지? X로 쓸 수도 있고 Y로 쓸 수도 있고 Y니까 얘가 2분의 Y이고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 Y가 높이가 되겠다. 마무리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쉬었다가 다음 편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지. 내 문제만 나가야지. 그럼 다 했어? 안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 외워갖고 시험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감이 다 까먹고 가냐, 그런 거잖아. 지금 고등상황이 더 급해, 내가 봤을 때는. 어? 다음에 뭐 이런 거 싹 까먹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선생님한테 뭐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더 키우는 게 더 중요해. 그 능력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왔을 때, 아, 이 문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 진짜 안 하면 안 돼. 빨리 와서, 한번 와서 공부하라니까 못 하고. 어? 이것도 숙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준비 다 했어? 2차 문제. 94번? 뭐야? 무슨 하나도 없냐? 뭐야? 이러면 안 되지. 도형은 더 어려울 텐데. 아니, 도형은 더 힘들 텐데, 지금. 갑시다. 와, 이것도 안 되는데? 숙제 일단 줄이겠습니다, 일단. 못 알았습니다, 어차피. 두도씩 K 줄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안 하면 안 돼. 어? 누가 안 하면 힘들어, 지금. 무식 꽤 어렵습니다, 지금. 아니, 기본적인 건 너희들이 해와야지, 선생님하고 좀 어려운 문제 풀 거 아니니? 숙제를 안 하면 어떡해? 이번 학기의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일단 해가지고 자기가 갈고 있는 거에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게 이번 학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원래. 이거 특강에. 뭐 어려움을 배우자 이게 아니야, 실은. 점수하고 상관없다고 했죠. 자기 점수하고 상관없어. 응?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자, 이게야. 자, 일단은 2차 부동식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 풀면 10문 정도 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 질문해보세요. 네? 22번. 일단 1등급 전까지만 질문하십시오. 오늘 그 이제 질문하고 1등급 문제 선생님 몇 개 풀어주고 95번. 예? 95번. 95번? 93번. 93번. 네? 109번. 109번? 자, 일단 여기까지 해봅시다. 38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값 합이 6일 때 a의 값을 어떻게 되냐 이거야.
우리가 이제 부동식을 봤을 때 방정식이든 부동식이든 우리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그래프 해석으로 넘어가고 방정식에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면 이렇게 작성하라 이런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요? 얘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하고 하면 말이 되죠. 맞죠? 그랬을 때 한쪽 끝은 a 마이너스 2이고 다른 쪽 끝은 a 플러스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보다 크겠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이 6이야. a는 정수잖아. 정수 x의 값, 요거 몇 칸입니까 지금? 몇 칸이니? 3칸인가요? 3칸? 3칸 조심하세요. 정수 a는 정수이고 오늘 나오는 뒤에 저기 1등급 문제 중에 조심하십시오. 정수 3칸은 정수 3칸은 정수 양쪽에 등호 다 있죠.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정수 3칸은 4개야. 정수가 아닌 거 3칸은 정수가 아닌 거 3칸은 1칸, 2칸, 3칸은 3개고요. 요거 때문에 문제가 좀 쉽고 어렵게 됩니다. 실수하고 안 하고 돼. 총 4개의 정수가 우리는 뭐 a-1부터 a-2부터 a-1, a 플러스 1 이거 적어도 되겠네. 예, 4개의 합이 6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지? 상식적으로 뭐 4개 합이 6이 된다는 것은 뭐 수가 크지 않으니까 0, 1, 2, 3 이렇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a는 얼마다? 2가 되겠다. 조심하십시오. 됐어요? 요 말, 이게 1등급 문제에 그 문제가 있어요. 응? 다음. 52번, 8번. 자, 부등식 문제에 범위가 등장을 했다. 부등식 문제에 범위가 등장했다.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주세요. 부등식 문제에 범위가 등장을 했다. 그래프로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를 fx라고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fx가 그래프가 그려지느냐 안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자, fx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는 것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힌트가 나와야 돼.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입니다. 축이 주어진 문제는 좀 쉬운 문제야. 알았어? 오늘 풀 것 같은데 축이 안 주어진 문제는 일단 어려운 문제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희들 그래프를 꼭 그려가지고 축이 있냐 없냐 판단을 하시고, 축이 있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축이 없는 문제는 일단 어렵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축이 있는 문제는 적어도 풀어야 되고, 축이 없는 문제는 오늘 소개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2잖아. 축이 2잖아요. 축은 2이고 그래프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고, 축은 얼마다고? 2라고요. 근데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3부터 5까지잖아. 2가 여가 있으면 3은 여가 있고 5는 여가 있겠죠. 됐죠? 그럼 그래프를 어디만 그려라? 3부터 5까지 여기만 그려라 이런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해석입니다. 그래프 해석까지 한 거야. 3부터 5까지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fx까지 그린 겁니다. 근데 이 fx가 0보다 작아야 된다. 3부터 5까지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이 초록색 그래프가 0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다? x축이 여기에 있다 이거야. 자, 그래프로 풀면 이 해석이 아주 쉬운데,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해석하려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거야. 설명했습니다. 범위가 있는 방정식, 부동식은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범위가 있는 방정식, 부동식은 됐어요? 그래프. 물론 범위가 없는 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범위가 있는 것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 우리는 어디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쪽 부분만 생각하면 되겠죠? 얘가 지금 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음수가 되면 되겠다 이거죠. 등호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F5가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마무리 되겠네요. 자,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 봤을 때는 조금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래프 계속 해석해가지고 조금 문제를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도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이 되면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발생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시각하고 그래프를 연결하는 방법, 요 연구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번. 자, 이 문제가 조금 잘못 나오겠다보다는 자,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fx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차 함수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두 가지 최고점 계수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y좌표 판단할 수 있겠죠. 축이 얼마입니까?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겠죠. 맞나요? p가 양수야 음수야?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그렇지. p가 양수이면 축이 왼쪽에 있고 p가 음수이면 축이 아래쪽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희들이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p 값이 설정을 안 했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 그랬어. 그래서 틀린 거야. 알았어? 그래프가 p가 음수일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y절표 음수고 축이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도 있다 이거죠. 이죠? 판단되나요? 이렇게 그리는 거 알겠나요? 다음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그래프가 꼭지점 A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B, AB를 지나는 직선 L 방정식 gx라고 하십시다. 부동식 f-gx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되니? 그냥 fx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렇죠? gx가 더 큰 부분입니다. gx는 직선이야. 직선이 더 큰 부분. 직선이 더 큰 부분은 어디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죠. 그렇지? 이쪽 그래프도 하나 그려놓고 할까요? 이쪽 그래프가 지금 y절편 여기 있고 그래프가 이 정도로 그려집니다. 이 정도로 그려지겠네. 두 가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데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gx가 더 큰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그렇지? 이 부분의 x의 범위를 말하고 있네요. 이 부분의 x의 범위. 요거 안에 정수가 10개가 들었다 이거죠. 등호가 있으니까 끝값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범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0까지 이 말이네. 맞나요? 오른쪽은 0 확실하잖아. 왼쪽은 얼마입니까 지금? 왼쪽은 마이너스 2분의 p죠. 그러지? 10개가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지금? 0부터 9까지네요. 10개.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왼쪽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것은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9까지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등호 9는 들어갈 거고 10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이쪽은 등호가 있네요.
그랬더니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P가 18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다. P가 될 수 있는 수는 18, 19 이래야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P가 양수일 때는 그렇다 이런 말이야. 마찬가지로 P가 음수일 때는 똑같은 대칭적으로 나올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8부터 20까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오른쪽 9부터 10까지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P가 9부터 9 들어가고 10 안 들어가고 알겠어요? 마이너스 20부터 틀렸어 10은 적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0부터 적어야죠.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8까지. 그래서 P가 될 수 있는 정수, P가 정수로 했으니까 18, 19, 마이너스 18, 19. 최대값은 19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9가 되겠다. 아시겠죠? 예, 문제를 읽어보면서 의심을 좀 하고 갈 필요는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이 그래프를 정확히 믿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말을 믿는 게 맞습니다. 일단 말을 믿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줬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려줘갖고 틀린 거고, 만약 이게 주관식이었으면 그거 완전 오답 많이 나옵니다. 객관식이니까 오답이 안 나와. 의심을 하고 가지. 또 답을 찾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다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말을 믿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요즘은 웬만하면 말하고 그래프를 일치를 많이 시켜주는데, 알았어요? 그래프가 완전히 그래프가 잘못 그려진 문제도 아주 많습니다. 알았어요? 말을 믿고 그래프가 잘못 그렸으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됩니다. 다음 91번 아니라 95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왜 이게 부등식이 나왔는가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내가 꼭 나오는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설명 안 했나요? 합이 있으니까 우리는 치환을 해야겠다. 그래서 근각에서 공략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를 읽어보면 실수 xy가 존재하도록 했죠. 존재하도록은 어떻게 넘어간다고? 한별식으로 넘어간다고요. 한별식이 여기가 크거나 같다. 그래프로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한별식으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2차식을 생각을 해야 되고, 2차식이 아닌 부분은 그래프로 x축과의 교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주로 한별식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하고 곱을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얘를 A, B, B는 B 더하기 3A는 0, B 빼기 3A는 K-9 더하면 B는 2분의 K-9고요. A는 빼면 A는 왜 뺐나요? 6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의미하는 게 뭐야? 합이죠. B가 의미하는 게 곱이시죠. 그렇지? XY를 두 군으로 보고 뭔 방정식? T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요거의 두 근이 X와 Y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합과 곱이 나오면 그걸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거의 두 근이 x, y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x, y라는 말은 뭐야? 실수라는 말이 있었죠. x, y가 존재하도록 배기하에 자연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판별식을 쓰면 와우 약분시킨 겁니다. 이거 용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k 플러스 9의 제곱도 마이너스 k 플러스 9의 제곱이랑 k 마이너스 9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바꿔요. 그래서
K-9, K-9 있으면 이거 살려 웬만하면 살려 K-9 여기는 36분의 K-9 마이너스 2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렇게 보세요. 완전 제곱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깨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36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72?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가 9보다 작거나 x가 아니라 k죠. k가 9보다 작거나 k는 8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가 나오겠네요. 흐름은 알겠죠?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나머지는 연산이니까 너희들이 자 문제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합과 곱을 나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넘어간다. 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아하 나는 이 과정 이 넘어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어야 문제를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 어떤 문제들은 여기에서 이 내용에서 요 놈을 알아내는데 과정이 좀 복잡한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고리는 확실합니다. 무조건. 이 연결고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게 여기까지 오는 거고 여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넘어갈 수 있고 실수를 하겠으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문제를 봤을 때 아 얘는 이렇게 풀어야겠다가 떠올라야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시죠? 93번 있었네요. 선생님 93번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 그때 곱셈공식 변형 아니면 방정식 쪽에서 설명을 한 건데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주어진 조건이 1차고 구하라는 게 2차이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주어진 조건이 2차고 구하라는 게 1차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거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를 K라 놓고 거꾸로 집어넣어달라고 했어요. 선생님 설명을 했어. 이게 점수가 잘 오른 친구들과 안 오른 친구들의 차이점은 정확합니다. 가르쳐주면 기억을 하는 친구는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문제를 풀어.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 특징이 미안합니다. 숙제는 다 해야겠어. 숙제는 다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어. 숙제 하는데 끝나. 오답은 안 돼. 점수가 안 느는 거야. 맨날 또 새로운 문제만 풀어. 하지만 자기 걸 만드는 작업은 다 안 되는 거야. 자기 점수가 올리려면 그 이상을 해야 돼. 무조건. 한번 박차가 되면 자기가 좀 탄력을 받으면 그것보다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들은 한 6개월, 한 1년 되면 거의 1등급 쪽에서 중간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너희들 이게 아래쪽에서 놀고 허덕이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돼. 이게 너희들한테 일단은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힘들겠지. 문제 많이 푸는 게 당연히 힘듭니다. 너나 다 힘들어. 너나 다 힘들어. 알겠어요?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반 숫자 제일 적어. 안타깝게도. 제일 적은데도 이 모양이면 안 된다 소리야. 다른 반 친구들하고 우리 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좁혀야 되는데, 간격을 좁히려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반 친구들 더 노력을 더 많이 해. 그럼 간격이 더 벌어지겠지. 됐어요? 물론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건 아니야. 희망적인 내용은 쟤네들은 올라가도 끝이 있어. 우리는 아직 끝이 없는 거야. 그렇지? 쟤네들은 올라가면 정상 가서 기다릴 거라고. 우리는 정상까지 가면 돼. 알았어? 언젠간 좁혀집니다. 정상 이상 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노력하면 우린 정상 올라갈 수 있어. 이해되시죠?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 시간 투자. 1번 시간 투자.
근데 보니까 우리 반에는 한 3분의 1은 시간 투자가 안 되는 친구들이야. 시간 투자해? 나는 시간 투자 됐다 싶으면 오답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답 관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스타일 좀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자기 스타일 바꿔야 돼. 공부를 계속 했는데 아니 고동상을 3번 4번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건 자기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고집.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소리야. 됩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받아들여야 돼. 첫 번째 방법은 선생님들 풀이를 좀 따라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해하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겠지. 안 되면 따라서라도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옵니다.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가 돼.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저 2차 부동식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겠어요. 앞에 내용들이 거의 함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2차 부동식 힘듭니다, 지금. 선생님 풀어봐도 힘들어. 그래서 알려주면 좀 기억을 해놓고 사용을 하라 이런 말이야. 지금까지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못 풀 수도 있어. 알았어요? 못 풀 수도 있어. 하지만 시도는 그렇게 해보라 이거야. 문제를 읽었을 때 아하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입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단어 중에는 실수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설명했어요. 다른 방법도 지금 알려주는 건 다음에 알려준다 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공부한 친구들은 이렇게 힌트만 줄게요. 왼쪽 식은 원입니다. 왼쪽 식은 원이야. 오른쪽 식은 직선입니다. 해석을 이렇게 원하고 직선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 아까 선생님과 똑같은 말이잖아. 아까 뭐라 했어?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판별식을 넘어갈 거다. 알았어요? 판별식을 못 쓰면 어떻게 될 거다? 그래프 교점적인 생각을 해달라. 이런 실수 조건에서 알겠니? 실수란 말에서 판별식 좀 생각을 해달라. 그래프 교점적인 생각을 해달라.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판별식은 2차식에 한정이 되는 거고 그래프 교점은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달라가 이 문제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자, 여기에서는 근해 분리가 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 다. 지금 109번 뿐만 아니라, 자, 근해 분리에 대한 생각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 근해 분리를, 자, 103번부터 풀어줄게. 자, 보세요. 자, 근해 분리를 풀는데, 근해 분리가 뭔 말이야? 근해 분리란 말은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데, 됐어요? 2차 방정식 근을 찾는데, 근의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근이 어떤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지. 위치를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근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분리가 됐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분리가 됐다 해서 근의 분리를 한 거고, 요즘 책들은 근의 위치라는 말도 써요. 근이 어디 위치에 있다. 값이 정확한 게 아니라 어디쯤에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근이 정확하게 나오면 방정식적 문제야. 근데 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프 문제. 이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라 이거야. 현재 문제가 뭐야?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생각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좀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그래프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프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야겠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래프 특징은 몇 가지가 있다. X축과의 관계는 X축과 그래프의 관계는 뭐야?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맞죠? X축과의 관계는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접하냐. 그렇지. 했어요?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고 식으로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면 D가 0이다. 판별식 0이다. 만나지 않는다면 D가 0보다 작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과의 관계는 뭐야? Y절편이죠? Y축과의 관계는 Y절편이지. 식에서 Y절편은 식에서 C죠? C인데 우리가 계산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Y절편은 어떻게 계산하죠?
x에다가 0을 집어넣죠. 그렇지? 식에다 0을 집어넣었다. y절편. 됐어요? 조금 더 나가면 확장을 시키면 이러한 값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5다. 그러면 이 5인 점에서 그래프 위치가 지금 위쪽에 있느냐 아래쪽에 있느냐 x축에 있느냐 뭘 갖고 생각을 하겠니? F5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죠. 됐습니까? 얘네들이 뭐야? 함수값이라 부릅니다. 함수값. 그래서 y절편도 함수값 중에 하나인데 y절편은 쉽게 보이니까 y절편이라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도 F0이라는 소리야. 에? 알았나요? 함수값.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면 축이 있습니다. 축. 알겠나요? 축이 있지. 축은 식이 어떻게 나오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축은 일반형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2분의 b. 됐어요? 절편으로 나오면 알파 베타 나오면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렇지? 표준형 나오면 그건 쉽지 않잖아요. 예? x는 p. 이게 쉽지 않아 제일. 완전 제곱식 나오면 제일 쉬운 거고 일반형으로 나오든 절편식으로 나오든 간에 축의 위치는 빨리 판단을 하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 문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꼭 염두를 하고 있어라 해서 우리가 외우라고 하는 거죠.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언급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판별식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거고 함수값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거고 축은 어떨 때 사용되는가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됐어요? 그려놓고 나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조건에 맞는 걸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걸 그려봐. 조건에 맞는 걸 그려보고 조건에 맞지 않는 걸 그려보면 그 경계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경계가 나오면 그 경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면서 어떤 식이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연습이 안 되는 친구들이 그래프 해석을 못해. 연습된 친구는 딱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런 식들 접근 나가거든. 알겠나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문제 맞는 조건이 아닌 것도 그려보라고. 조건이 맞지 않는 거 그리고 조건에 맞는 걸 그리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그 경계가 나올 거라고. 알겠나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굴고 판단하세요. 무슨 식이 필요할 건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연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103번을 가볼게요. 쉬운 걸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걸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조심할 점 여기서는 두 분이라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는 실수야. 됐어? 그래서 실은 여기다가 실근이라 써줘도 되는데 1보다 크다 작다는 실수야.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부동식하고 함수 쪽에 나오는 것은 실근적인 게 보이는 건 실수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두 실근이라 하면 서로 다른과 두 실근은 다릅니다. 중분도 두 실근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많이 틀립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이게 중분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됐어요? 보통 개수적인 부분이 나오면 개수 몇 개다 이렇게 나오면 중분은 한 개로 보는 거야. 여기서 두 실근에서는 두 실근은 중분도 두 실근을 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이렇게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어야 다르다고 생각하고 두 실근은 중분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실근이 1보다 크다 작다 나왔어. 범위가 등장했으니까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 문제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라 이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실근이죠. 그리고 기준이 1이라는 기준값이 나왔죠. 두 분이 1보다 더 친다? 두 분이 두 개다? 이렇게 커야 된다. 두 실근이 이렇게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가 경계가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아하, 판별식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판별식은 두 식은 중근까지 설명하는 거야. 판별식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두근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차이점을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축의 위치가 달라졌죠. 이 축을 또 써야 된다 소리지. 됐습니까? 함수값은 봐봐. 두근이 1보다 크다? 사이에 있다. 차이점 있나요 지금? 차이점 있어요? 뭔 차이가 있는지 보이나요? 2를 넣었을 때 어떤 놈은 양수고 어떤 놈은 음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판별식은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값 F1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다겠으니까 지나면 안 되겠죠. 등호 작업 조심하시고요. 세 번째, 축은 1보다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너희 질문을 안 해. 108번도 꽤 어려운 문제인데.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맞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두근 중에서 한근만이 또 어려워집니다. 한근만이 방정식 두근 사이에 있다. 요거는 뭐 되니까 얼마입니까? 3, 4입니까? 3, 4? 3하고 4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중 한근만이 3하고 4 사이에 있다. 3하고 4 사이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야겠지.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3, 4.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근만이 3하고 4 사이에 있다. 문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지. 문제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 한 근만이 지금 한 근은 3, 4에 있고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되는 소리야?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3, 4 사이에 없다 이거죠. 뭐 여기가 오른쪽은 그대로 놔두고 왼쪽이 지금 오른쪽 그대로 놔두고 지금 요거는 된다는 소리야 안 된다는 소리야? 3이 되면 이 말은 두 근 사이에 한 근만 있는 겁니까? 보여라 정신 차려. 이거 어려운 문제라 했다. 두 근 사이에 3하고 4 사이에 한 근만 있는 거잖아. 맞나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말이네. 이해되시나요? 요게 조금 어려운 거야. 저보다 하나는 다른 더 어려워지는 거고. 알겠나요? 이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근 사이에 한 근만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소리네. 됐어요? 두 가지 상황을 해보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첫 번째 상황은 왼쪽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 할 필요가 없어. 왜? 두근이 무조건 있어야겠지. 아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는요. 의심을 해봐야겠지. 그러잖아. 요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예요? 두 실근의 한 근만이, 말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모순적으로 아마 문제는 잡아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두 실근 하면 일단은 두 개로 보라겠죠, 두 실근은. 됐어요? 두 개로 보는 게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로 보자, 이거야. 알았어요? 그럼 요거는 아니고, 지금, 선생님 풀이가 좀 틀릴 수도 있어. 그거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소리지?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두근은 무조건 있으니까 판별식을 할 필요 없고,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F3을 해보고 F3은 어떻게 됩니까? F4를 해봐야겠죠. 그렇지? F4는 오른쪽이니까 양수값이 떨어지니까 얘는 확실하고 양수고요. F3은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것까지 가능하다겠죠.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면 F3이 양수고요. F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요 풀이가 제일 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제일 쉬운 풀이야. 됐어요? 근데 이 해석이 쉽지만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해봅시다. 반대말 한번 그려볼게요. 반대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3하고 4 사이에 한 근만 있다는 말은 반대말은 뭡니까? 부정. 두 근 모두 3 사이에 있다. 맞죠? 두 근이 없다. 맞죠? 두 근이 어째 3 사이에 없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상황 파악되나요? 3, 4에 하나가 있다, 하나만 있다, 아니면 나머지 다 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지. 이렇게 움직일 때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프가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나왔어? 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럼 얘기했어. 축 나온 것은 정확하게 너희들이 풀어달라 하고 축이 안 나온 게 어렵다고요. 되시죠? 축이 안 나온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냐? 여기까지를 해보고 갑시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석합시다. 얘에 대해서 두 근을 구할 거야. 근데 얘가 그래프가 A 때문에 축이 안 보여. A 때문에 축이 안 보여. 알았어요?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축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 풀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넘기면 A, X-2 이렇게 됩니다. 맞게 썼나요?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풀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근해 분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제는? 이 2차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말은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 두 개의 교점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3하고 4 사이에 하나만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3하고 4 사이니까 자 왼쪽 그래프를 그리면 y절편이 8이네요. 8 높게 있네요. y절편 8이고 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3하고 4만 그리니까 실은 너무 높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 알았어요? 좀 낮추어 가지고 비율은 안 맞겠지만 뭐 요 정도 있다고 그립시다. 이 점의 좌표는 얼마입니까 지금? 3, 얼마입니까? 9, 3, 12, 20인가요? 이 점이 얼마입니까? 4, 16, 20, 28인가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왼쪽 그래프는 그렸어요?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2,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확실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2,0을 지나는 직선. 2,0은 여기 있습니다.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와우, 안타깝게도 그래프가 너무 뼈 쪽에서 비율도 안 맞고, 몇 번만 지나야 돼? 한 번만 지나야 되겠죠. 그래프가 쉽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똑같긴 한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수가 너무 커.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도 거의 비슷한 느낌일 건데, 자, 이 그래프가 지금 왼쪽 그래프는 x절편 0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지르는 그래프야. 뭐 이 정도 지른다고 봅시다. 오른쪽 그래프는 어디야? 오른쪽 그래프는 2,8을 지나는 그래프죠. 그러지? 그래서 왼쪽 그래프한테 3하고 우리는 3하고 4니까 3인점과 4인점을 좀 비율을 맞게 그려놓읍시다. 3 지나면 3, 얼마입니까? 3,12가 되고요. 4,20.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듭니다. 알겠어요? 자, 기억하세요. 32, 4, 20. 비율에 맞게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좀 풀기 쉬워. 32, 4, 20. 맞죠? 그냥 밑에 영어 상관없어. 그 다음에 하나가 얼마였습니까? 2, 얼마였죠? 8이었나요? 2,8이었어요? 2,8을 지나는 거라고. 여가 3,12고 여가 4,20이라고요. 5. 그러면 한 칸당 오른쪽은 하나, 왼쪽은 2개. 알겠죠? 그러면 얼마? 2,8이라고 했으니까 2점이네요. 2점. 2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랬어요? 아까는 얼마? 2,0에서 플러스 8 넣은 게 마이너스 8이나요? 그럼 어차피 똑같네. 그럼. 네?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가까워지지 않았단 소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비슷하게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접하는 상황은 중근이야. 안 됩니다. 중근 안 돼. 아까 그리고 이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점 지날 때는 기울기 얼마예요? 얘가 2니까 2점 지나면 한 칸, 오른쪽으로 20칸. 맞나요? 기울기가 20입니다. 20. 기울기가 20. 2점 지날 때는 기울기가 2, 28이니까 14야. 그러면 2점 지날 때는 기울기가 14야. 좀 그래프는 조금 뾰족하지만 좀 더 완만해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고? 3하고 4 사이 지금 파란 선과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해 되나요? 이제 해석 되나요? 이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3하고 4, 파란색은 3하고 4 그린 거야. 교점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하나만 있는 상황은 일단 이 중간은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 그래서 범위가 3하고 4는 범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양쪽 끝은 안 됩니다. 양쪽 끝은 안 돼. 그래서 이 사이는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 14보다 더 작은 쪽은 몇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접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중분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떻게 된다? 14부터 20까지가 A가 기울기였으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조심할 점은 14가 들어가냐 24가 들어가냐 요거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풀이가 돼야지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첫 번째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 지금.
이해됩니까? 이 해석이 돼야 쉬워. 그러면 109번도 이 해석이 되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이건 다음 시간 너희한테 남겨놓고, 자, 부등식 풀이가 내가 봤을 때는 1등급 쪽이 거의 한 절반 이상 풀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좀 부지런히 해오세요. 한번 풀어와야 돼. 풀어와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쪽 풀이 어렵습니다. 꼭 풀어오시고, 뭐 다음 시간에는 일단 부등식부터 푸세요. 부등식부터 풀라겠어. 일단 1등급 남겨놓지만 1등급 풀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는 풀고, 그 다음에 평면잡기 하세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아마 평면잡기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 있어. 부등식으로 다 풀다 보면. 알았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충분히 하고 부등식부터 풀고 평면잡기 숙제는 내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잘 가.